불교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 중 특히 이 5가지 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생에 반드시 큰 부와 귀함을 누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인연 있는 분이시여,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이라면 당신의 재물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재운과 건강이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음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분을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분은 마음이 선하고 감사할 줄 아는 분입니다. 부디 앞날의 건강과 큰 복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전에 당신을 위해 수천만 번 기도드리며 삼생의 인연으로 이 한평생의 깊은 연을 맺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집안의 아픈 이가 낫고 주변의 소인배가 사라지며 재물의 신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부디 제 말을 믿으십시오. 내일부터 당신에게 하늘이 내리는 큰 재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이 바로 당신의 좋은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누르시어 이 재운과 건강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공덕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으신 분들은 재물을 얻고 행운을 맞이한다고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부귀영화가 꽃피고 기쁨과 재물이 함께하며 금은 보화가 집에 가득 차고 나쁜 일과 불운은 영원히 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만법유심조, 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자 불법의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이 어떠한가는 바깥 세상이 어떠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비를 보고도 어떤 이는 재앙이라 여기고 어떤 이는 단비라 여깁니다. 마음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인과관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일어나고 우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업이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온갖 행위와 말, 심지어 한순간의 생각까지도 지금 이 순간의 운명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특히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력할 수는 있지만 만약 운명에 그 한 끼 밥이 없다면 밥상이 눈앞에 차려져도 한 입 베어 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어떤 이들은 운명의 복이 있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재물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렇게 믿으셨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법유심조일까요? 아니면 운명은 정해진 것일까요? 사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불법은 인과를 말하고 명리학은 하늘의 이치를 말하지만 이는 단지 시간의 축을 다르게 보는 것일 뿐입니다. 운명은 과거의 원인, 이 맺은 결과, 로서 지금 이 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로 과거인과의 그림자입니다. 관상학에서 걸굴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상유심생, 고하듯, 손금, 골격, 발의 모양 등 이러한 외적인 특징들은 사실 업력, 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특징이 바로 옛사람들이 귀인의 골격, 귀인골이라 불렀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긴 경우입니다.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이 발가락 길이의 차이는 관상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조금 짧은데 이는 평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다면 이는 결코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이런 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도력과 담력, 결단력을 지녔으며 이를 처리함에 있어 내가 결정한다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며 설령 사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일컬어 골격이 권세를 따르니 걸음마다 재물이 생긴다. 골상대권, 보보생재, 고화합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만약 당신이 이런 발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침 이 5가지 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야말로 부러움을 살 만한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생의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쌓아야만 이 생의 재물길이 순탄하고 귀한 기운이 따르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띠가 귀골의 발 모양과 결합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재물과 귀한 기운을 끌어당기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그 덕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닦아서 얻은 것일까요? 혹은 본래 운명에 정해져 있던 것일까요? 어떤 이는 선업이라 하고 어떤 이는 조상의 음덕이라 하며 또 어떤 이는 영혼이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떤 업력과 복덕을 가지고 그 역할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불법의 바른 견해, 정견로 볼 때 이러한 설명은 다소 치우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숙명관으로 본다면 또한 전혀 도리가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몸은 우리 전생과 이생의 업력이 맺어진 결정체이며 어떤 특징들은 분명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물복을 가지고 태어나 말 한마디에도 지도자의 기품이 서려 있고 걷는 모습은 사장님 같고 잠자는 모습은 황제 같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 속에 하늘이 내린 귀함이 이미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에 있다면 결국 얻게 될 것이요. 운명에 없다면 억지로 구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5가지 띠가 이 귀인의 골격을 가진 발 모양과 만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대부대기 할 운명을 지니게 되는 것일까요? 조급해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릴 테니 당신이 바로 그 하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신 후에는 고개를 숙여 당신의 발을 살펴보고 당신의 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바로 가만히 있어도 재물을 모으는 운명 속의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용띠입니다. 12지신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 있고 제왕의 기운을 가졌는가 묻는다면 단연 룡일 것입니다. 용은 이 세상의 동물이 아닌 신수이며 고대 황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제의 용포에 새겨진 오조김용부터 사찰문 앞의 용기둥, 그리고 용의 자손, 진짜 용이 내린 천자라는 말들은 모두 용의 귀함과 권세, 존엄을 이야기합니다. 용띠로 태어난 사람들은 명리에서 보았을 때 태생적으로 평범함을 거부하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뼛속에 자리 앉히지 않겠다,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기질은 다른 어떤 띠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용띠이면서 마침 앞서 말씀드린 2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특징까지 가졌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합은 관상학과 명리학에서 귀함에 귀함을 더한 표준적인 격으로 가히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 칭할 만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용띠인 사람들은 본래부터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력과 주관이 뚜렷하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 속에서 더욱 중심을 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항상 가장 주목받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특별히 앞에 나서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기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는 용모가 뛰어나거나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기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띠이면서 긴 발가락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걸음걸이가 안정적이고 걸음마다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발밑에 풍수를 지니고 있어 어디를 밟든 그곳이 곧 따르는 땅이 됩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을 관상서에서는 귀골이라 부릅니다. 이는 농담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발이 땅을 굳건히 디뎌야 그 발 모양에서 운명을 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발 모양을 보면 그가 굳건히 설 수 있는지,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지, 미래에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걸을 때 무게 중심이 안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이는 곧 그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결단력이 있으며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나는 평범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용띠의 기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용띠와 귀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왕성하게 일어난다. 는 것입니다. 자신만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가운, 사업운, 나아가 전체 판국의 기운까지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설령 젊은 시절에 고생을 좀 하고 몇 번 벽에 부딪히더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에는 천관이 내리는 복이 있어 큰 기복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크게 귀해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5이 넘어가면서 운명의 격이 무르익기 시작하면 재물운, 귀한 기운, 복록이 전면적으로 상승하며 사업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귀인이 나타나는 시점 또한 매우 절묘하여 마치 운명에 짜인 듯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손을 잡아 이끌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하거나 사장이 되거나 혹은 조직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데에 특히 적합합니다. 너무 순종적이거나 안정적인 일은 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운명의 격이 너무 강해 그릇에 다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무대에 설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타고난 전략가적 기질이 있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용의 형상과 호랑이의 걸음걸이 같은 기운을 지닌 그 발은 마치 나침반과 지도를 지니고 태어난 듯 어디를 가든 그곳이 바로 그들의 재물터이자 복지가 됩니다. 더욱 현묘하게는 민간 신앙에서는 용띠인 사람은 천개와 인연이 깊다고 보는데 만약 발의 상까지 귀하다면 이는 하늘의 용이 보호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용띠이면서 발의 골격이 귀한 사람들 중에는 종종 용, 구름, 궁궐 등을 꿈에서 보거나 심지어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예지력이 강하고 직감이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신체와 영성 차원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과 땅이 내가 큰일을 하러 왔구나 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운명이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불법의 바른 견해로 볼 때 분명 전생의 인과가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깊은 이야기보다는 외적인 과명리의 조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띠이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가장 쉽게 대부대귀하고 천하를 호령할 기운을 가진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용띠이고 이러한 발 모양을 가졌다면 의심할 필요 없이
당신은 하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 과감히 나아가고 감당해야 할 때 당당히 감당하십시오. 운명에는 기회가 넘쳐나니 오직 당신의 마음 그릇이 작을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용은 땅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존재입니다. 운명이 이미 당신에게 날개를 주었거늘 당신이 날갯짓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대신해 날아 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호랑이띠입니다. 어르신들은 호랑이띠는 운명이 센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대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말입니다. 호랑이띠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침없는 추진력을 지녔으며 앞장서서 돌격하고 길을 개척하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산중의 왕으로 행동이 민첩하고 눈빛이 날카로우며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호랑이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담력이 크고 결단이 빠르며 개성이 강하고 때로는 불같은 성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성격 덕분에 그들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쉽게 자신만의 길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호랑이띠이면서 아주 특별하게도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한 뼘 더 긴 그런 발 모양을 가졌다면 당신의 이 한평생은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이러한 발 모양은 앞서 말씀드렸듯 귀인의 골격이자 지도자의 상으로 결단력과 장악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호랑이띠인 사람에게 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히 말해 이미 추진력이 강한 호랑이가 진정한 전장의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호랑이띠인 사람들은 본래 정해진 틀에 갇혀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소 반항적이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을지라도 사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성공하곤 합니다. 그들은 감히 돌진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그 책임을 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성에 용의 맥을 밟는 긴 발가락이 더해진다면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운명의 격을 옛 서책에서는 파국지명, 즉 판을 깨는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느 곳이든 경직된 상황에 그들이 들어서면 그 판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에 그들은 감히 손을 대고 또한 그것을 풀어낼 능력도 있습니다. 가장 묘한 점은 호랑이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몸의 귀인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눈치채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딜 가든 기꺼이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상사,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며 심지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한두 사람이 나타나 그를 이끌어줍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호랑이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이 바로 이런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귀인이 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며 그 시점 또한 항상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복덕은 아마도 전생에 어떤 큰 스승이나 어른과 좋은 인연을 맺었거나 혹은 삼보를 지극히 외호한 공덕으로 이 생의 자연이 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숙명관으로 본다면 이는 바로 운명의 신장의 보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발밑이 굳건하여 그 뿌리가 깊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띠인 사람들은 운명의 장군의 기운과 권세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밑이 안정되고 방향이 명확해지면 인생은 순탄한 길로 접어들기 쉽습니다. 비록 초년에는 순탄치 않고 파란을 겪을지라도 중년에 이르러 귀인이 한번 나타나면 마치 운명의 스위치가 켜진 듯 거침없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또한 호랑이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시기를 포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직감이 강해서
머릿속으로 미처 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올바른 행동을 하고 나중에 돌아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시기를 잡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력은 사실 내면에 잠재된 타고난 운명력, 즉 흐름에 대한 민감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마치 전장의 호랑이처럼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판단하고 흐름을 장악하며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우유부단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 궤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반생은 마치 고행하는 수행자처럼 파란이 많고 항상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30 즈음에 이르면 특히 호랑이띠로 태어나 발의 골격이 특이한 사람들은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각성 모드에 들어선 것처럼 갑자기 누군가가 시야를 열어주고 자원이 길을 터주며 인맥이 저절로 모여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운명의 본래 이러한 귀인들이 배정되어 있었고 그들이 그 고비를 넘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호랑이가 귀한 골격을 드러내면 가난은 30을 넘기지 않고 는 100사람에 필적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운명의 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도를 걷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평생 이룰 수 있는 경지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따라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바른 견해에 맞느냐고 물으신다면 불법에서 복덕은 모시, 포시, 지계, 수행, 수해를 통해 그리고 청정한 마음을 쌓음으로써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에서 얻은 복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복입니다. 이러한 발의 골격과 띠의 조합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니고 온 하늘의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명을 띠고 옵니다. 이끌고, 바로잡고, 길을 열고, 재물을 모으는 사명입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흥왕함을 가져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호랑이띠이고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사명을 지닌 운명입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귀인이 되어주고 또한 귀인들로부터 보답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전장의 장수이며 능히 천하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뱀띠입니다. 만약 용띠가 하늘이 내린 존귀함이고 호랑이띠가 돌격하는 장수라면 뱀띠는 어둠 속에 숨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판을 조종하는 지혜로운 지자입니다. 뱀띠인 사람들은 용띠나 호랑이띠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내면이 깊으며 말이 많지 않고 시끄러운 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알며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여 정확히 목표를 명중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뱀은 풀숲에 몸을 숨겨 드러내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먹잇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지 동물의 습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뱀띠인 사람들의 운명적 특징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뱀띠이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이러한 발 모양의 특징까지 가졌다면 당신의 운명은 한마디로 재물을 숨기는 운명, 장재명, 즉 드러나지 않게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발 모양의 현묘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관상학에서 통제력과 예지력을 대표하며 지도자의 상이자 귀인의 골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멀리 내다보며 행동이 조급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이미 판을 다 짜놓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발 모양이 뱀띠와 결합되면 깊은 꾀와 먼 안목이라는 운명선이 더욱 강화됩니다. 다른 이가 아직 관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7가지 길을 다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뱀띠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기민하며 특히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보인다고 바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기운을 맞고 움직일 줄 압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추세, 기회, 위험에 대한 감지력이 매우 예민하여 매번 움직이지는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옳은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뱀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들 중에는 젊어서부터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를 아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물건을 사지 않으며 겉보기에는 매우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장을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은 안에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부자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드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만정적인 재물, 온재입니다. 즉, 그들의 돈은 빨리 들어오지는 않지만 매우 안정적이고 두텁게 쌓입니다. 다른 이들이 한 번의 대박에 의지할 때 그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석을 둡니다. 다른 이가 1년에 수억을 벌 때 그들은 10년간 소리 소문 없이 있다가 어느새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격은 보통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인내심이 있고 계략이 있으며 안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운명 속에 소리 없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운명의 격은 사실 국권이 지키는 견악지공을 지니고 온 것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 글에서는 보시나 덕을 닦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전생에 든밀한 보시, 비행포시를 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베풀고 공덕을 쌓은 결과 이 생의 고요함 속에 복덕이 깊이 감추어진 눈명을 받은 것입니다. 민간 명리학에서는 뱀의 골격이 발에 숨어 있으니 천금의 재물을 감춘다, 사골장각, 장채천김 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는 남모르는 큰 부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뱀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그 재물 기운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구, 심지어 동업자가 돈을 벌도록 돕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재물운이 덩달아 왕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런 운명의 격이 기운을 모으는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수는 적지만 그 기운이 안정되어 있어 전체 판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한 가정의 운세까지 굳건히 지켜줍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의 격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뱀띠인 사람들은 너무 속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의 골격이 귀함을 상징하지만 만약 운명의 주인 스스로가 기백이 부족하고 담력이 약하다면 재물이 들어와도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때에 맞춰 움직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항상 뒤에 숨어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서야 할 때에는 과감히 나서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남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뱀띠이면서 발의 골격이 귀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재물을 감춘 큰 그릇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용처럼 등장만으로 좌중을 압도하지도 않고 호랑이처럼 앞장서서 돌격하지도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지혜로운 자로서 한번 손을 쓰면 전체 판도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러한 운명은 보통 사람이 진정으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운명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재물이 새어 나가지 않는 풍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뱀띠이고 마침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다면 당신은 아마도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재물의 왕일 것입니다. 조급히 나서지 말고 당신의 걸음을 안정되게 유지하며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십시오. 당신의 부귀는 이미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닭띠입니다. 조상들은 닭이 울어 새벽을 알리니 만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지 아침에 오는 수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닭이 하늘과 땅 사이의 사자이며 빛을 부르는 존재이자 근면함과 지혜의 상징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닭띠인 사람들은 운명의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밝고 마음이 세심하며 행동이 빠르고 반응이 민첩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머리 회전이 유난히 빠르고 손발 또한 재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닭띠이면서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이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똑똑하고 부지런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는 운명의 귀함과 재물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운까지 왕성하게 만드는 운명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격을 관상학에서는 형국지상, 영국지상, 즉 판을 이끄는 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한 국면을 장악하고 한 환경의 기온을 끌어올리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자신이 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사장은 그의 영향을 받아 사업이 점점 더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발 모양의 닭띠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옛사람들은 닭띠 여인은 집안을 흥하게 하고 그 귀한 바른 천지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조금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나 명리학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용모가 아주 빼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신감이 넘치고 기품이 있으며 일처리가 과감하고 말이 조리 있으며 특히 돈 관리와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 사람 말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대개 스스로의 힘으로 창업하여 사장이 되거나 혹은 사장과 결혼하여 그 남편을 더 큰 사장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여성들의 비밀이 바로 그 발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것은 지도자의 골격으로 그녀가 남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인생의 흐름을 장악하는 데 능숙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의 상이 영리하고 부지런한 닭띠와 만나면 매우 희유한 기운의 장이 형성됩니다. 바로 재물과 인심을 모으는 에너지를 스스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 말, 심지어 눈빛 하나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이끌어 올리며 특히 남편과 자녀의 사업운과 재물운이 그녀로 인해 승승장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리학에는 닭이 귀한 골격을 만나면 부귀가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는 닭띠 여성이 귀인의 발상을 지녔을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함께 날아오르게 만들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 복을 이어받아 왕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민간에서 수천 년간 관찰해온 삶의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명의 여성들은 대개 머리가 영민하고 마음 씀씀이가 넓으며 안목이 정확하고 살림을 꾸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부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돈을 버는 동시에 복덕을 쌓는 능력이 있어 한 방울 한 방울 가정의 경제와 기운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집안의 남편이 처음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한 이후로 사업이 점점 순조로워지고 재물운도 좋아지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경우 이는 남편이 갑자기 대단해져서가 아니라 바로 곁에 발의 골격이 귀한 아내가 남모르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컬어 여성의 운명에 재물이 따르니 남편의 운명이 저절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 중에 닭띠가 유독 많습니다. 이런 운명의 격이 사업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이면서 발의 골격이 귀한 여성은
반드시 남자에게 의지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 스스로가 각계 전투의 대장 같은 인물이라 홀로 사회에 맞선다 해도 돈을 벌고 모으고 가정을 꾸릴 능력이 충분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시장의 반응에 민첩하고 인맥 관리 또한 세심하게 잘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면 상사에게 깊은 신임을 얻어 승진이 남들보다 한 발 빠릅니다. 그들은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 처리가 안정적이고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며 처세에 능하고 분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불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운명의 여성들은 아마도 전생의 지혜, 해근과 복덕, 자량을 함께 닦았기에 이 생의 보온 하는 운명을 가지고 와 자신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매일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읽지는 않더라도 그녀의 삶의 행위 자체가 바로 음덕을 쌓고 복을 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지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들은 큰 도리를 말하지 않고 자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곳곳에서 선을 행하고 주변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보시, 무성포시가 가장 수승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운명의 여성들이야말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가장 좋은 본보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이러한 여성들에게도 한 가지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관이 뚜렷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때로는 배우자의 기운을 누르게 되어 상대방이 그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풀어주고 조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밖에서는 강하더라도 안에서는 부드러워야만 부부가 화합하고 가정이 진정한 재물 창고, 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좋다고 해서 가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이 왕성할수록 더욱 취하고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닭띠 여성이고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특징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을 받은 분입니다. 당신의 몸에 깃든 이 기운은 당신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가정의 버팀목이자 사회에 빛나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발은 단지 걷는 도구가 아니라 재물의 길을 걷고 귀한 운을 밟으며 복의 문을 여는 신성한 발입니다. 12지신 중에서 누가 가장 고생을 잘 참고 가장 잘 버티는가를 묻는다면 단연 소띠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소라는 동물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묵묵히 소리 내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으며 따지지 않고 그저 진흙탕에 뛰어들어 일만 했습니다.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모든 일이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떼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굳은 일을 묵묵히 다 해내고 공을 다투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소띠이면서 발에 아주 특별한 골격, 즉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해온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그런 발 모양을 가졌다면 당신의 운명은 일반적인 소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발의 골격을 옛 서책에서는 재물의 뿌리이자 귀한 골격, 재근귀골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곧 이 발이 단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운을 밟아오고 복덕을 다져오며 행동 속에 재물을 감추고 고요함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소띠인 사람들은 운명의 본래 두텁게 쌓아 늦게 발복하는 후적박발, 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띠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도 않고 호랑이띠처럼 거침없이 돌격하지도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귀한 골격의 발 모양이 더해지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고생하는 운명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부귀의 운명으로 변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하고 심지어 조금 답답하거나 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궤적을 보십시오. 10년간은 조용하고 20년이 지나면 변화가 생기며 30년이 되면 안정 속에서 크게 발복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막대한 부를 이루고 집안에는 복록이 가득하게 됩니다. 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것이 이토록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는 귀인의 상, 귀상이며 업보가 드러난 업보의 현화, 모습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내면적 주도력과 실행력, 그리고 운명 속에 깃든 재물을 거두는 힘, 수재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소띠인 사람들은 본래 인내심과 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발 모양이 더해졌다는 것은 그 인내력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한 줌 한 줌 마치 작은 돌을 쌓아 올리듯 하다가 결국에는 거대한 산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들은 운명에 종종 편재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재란 도박이나 일확천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불현듯 수익이 생기는 그런 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그저 친구를 한번 도와준 것뿐인데 그 친구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당신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젊은 시절에 작은 집을 하나 사두었는데 몇 년 뒤에 그 지역 전체가 몇 배로 뛰어오르거나 심지어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사람이 훗날 당신 사업의 가장 큰 귀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이 애써 쫓아다닌 재물이 아니지만 저절로 찾아오며 그 과정 또한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서에서 말하는 소의 발가락이 길게 뻗어 있으니 하늘의 재물이 스스로 깃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소띠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재물, 천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본인조차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년에 이를수록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재물 창고가 점점 더 가득 차고 더욱더 안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재물이 빨리 왔다가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늦게 오지만 굳건히 지키고 오래도록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운명의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감각이 특별합니다. 그들은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며 일을 할 때 항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갑니다. 주식을 사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일을 하더라도 10년 뒤를 내다보며 친구를 사귈 때조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서 사귑니다. 이러한 특징이야말로 재물의 신이 가장 좋아하는 덕목입니다. 재물이란 가장 조급함을 싫어하고 가장 안정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소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의 기운은 바로 이러한 묵직하고 안정적인 재물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운명은 복덕의 자량을 꾸준히 쌓아온 유형에 속합니다. 즉, 과거세에 아주 착실한 일들을 많이 해왔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었을지라도 진실하고 성실하며 진심 어린 행동들이 이 생에 꾸준히 복을 거두는 dun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한순간의 보시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친 부지런한 수행, 근행이 이번 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원인, 인지, 이 바르지 않으면 결과, 가 왜곡된다고 하셨지만 당신 같은 운명은 원인이 안정적이니 결과 또한 바르게 나타나 자연히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소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운은 좋지만 묵묵히 재물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복을 누리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쌓는 것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즐기는 것을 잊고 나누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면 쓸 줄도 알아야 하고, 복이 있다면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재물운이 더욱 오래가고 차갑게 고인 재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소띠이고 마침발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길다면 당신은 정말 활짝 웃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죽어라 뛰지 않아도 재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운명 속에 깊은 금고를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유해지고 복록이 쌓여가는 느리지만 확실한 부자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운명은 기적에 의지하지도 않고 한순간의 폭발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결같은 성실함과 약간의 끈기만 있다면 부귀는 결국 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힘들게 기어 올라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역전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에 머무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을 요즘 말로는 기회의 차이라고 하지만 불가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단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몸은 업, 이 지은 바요. 그 모습은 과거의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참으로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불경에서는 우리의 이 한평생의 몸과 용모와 습관과 운명의 격은 사실 이미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온갖 행위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거듭 언급합니다. 당신이 이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는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이미 씨앗이 심겨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작 발가락 하나로 운명을 볼 수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은 발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들 관상이나 손금을 보더라도 기껏해야 이마가 높은지 눈빛이 맑은지 정도를 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명리를 아는 사람들은 바른 재물을 감추는 곳, 장재, 이요, 손은 재물을 쥐는 도구이며 발이야말로 재물의 길을 걷고 재물을 밟으며 재물을 모으는 근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의 모든 골격의 골상 중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이것은 마치 하나의 암호와도 같습니다. 오직 복을 지닌 운명의 소유자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늘의 비밀 코드와 같은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관상서와 명리서에는 이미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자는 그 몸의 골격이 귀하고 그 가운데 재물운이 숨어 있어 새어 나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결론입니다. 이러한 발 모양은 주도력이 강하고 안목이 멀며 일처리가 지지부진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운명 속에 장기적인 재물과 안정적인 운이 숨겨져 있음을 뜻합니다. 만약 여기에 앞서 언급한 5가지 띠, 용, 호랑이, 뱀, 닭, 소가 더해진다면 이는 단순히 발의 골격이 특이한 정도가 아니라 귀함에 귀함을 더하고 귀상각위, 복 속의 김을 감춘 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5띠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성공하는 유형이 아닙니다. 모두가 운명에 깃든 안정됨, 온, 정확함, 준, 감춤, 장, 기품, 심의 힘으로 성공합니다. 용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은 기운이 강하고 태생적으로 황제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호랑이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은 장수의 운명으로 귀인이 많이 따릅니다. 뱀띠는 깊이 숨어 드러나지 않으나 돈이 조용히 모여듭니다. 닭띠 여성은 남편과 자신을 모두 흥하게 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소띠이면서 발가락이 긴 사람은 마치 땅속에 묻힌 보물처럼 나이가 들수록 부유해지고 안정될수록 더욱 왕성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온 관찰과 결론의 집약입니다. 물론 불법의 바른 견해로 볼 때 우리는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며 복 또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진정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신념과 당신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명의 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운명은 기초이고 마음은 방향이며 행동은 키, 다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운명을 타고났고 방향이 올바르며 거기에 기꺼이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인생은 자연히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굳건하다면 얼마든지 평탄하고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 발의 골격과 띠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과연 미신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날림이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깨달음의 초대입니다. 당신의 발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혹시 당신도 마침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그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띠가 바로 이 5띠 중 하나인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 속에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재물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비밀 코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늘이 내린 재능을 망설임, 게으름, 혹은 자기 회의 속에서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황금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진흙탕 속을 걷는 데에만 익숙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운명의 귀함이 없었지만 마음속에 굳건한 신념, 골광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부귀한 인생을 걸어 나갑니다. 따라서 이 글은 당신에게 맹목적으로 발가락이나 띠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당신이 남보다 낫다거나 못하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운명은 이미 몰래 부귀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의 발 모양 속에, 당신이 태어난 해, 년 속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은 마음이 짓는 것이요 몸은 업이 이룬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상은 미신이 아니라 업력, 업력이 형상화된 것이며 당신이 전생에 심은 원인, 이 생의 골격의 상이라는 결과, 과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조금 더 믿음을 주시고 스스로를 더 깊이 관찰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운명에는 정말로 황금실이 엮여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아직 아무도 당신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이 당신에게 그 복의 인연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당신과 함께 왔음을 일깨워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운명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창고를 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발가락은 단지 걷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전생으로부터 걸어와 이 생에 가지고 온 기년의 증표입니다. 이를 깨달아 안다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